새학기를 앞두고 친구 관계로 걱정하는 학부모님들 많으시죠? 우리 아이가 특히나 분위기를 좀 타는 아이라면 친구들한테 좀 휩쓸리고 끌려다닐까 봐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시고요. 뿐만 아니라 반배정을 이미 다 받았을 텐데 친한 친구들이랑 모두 다 다른 반이 되었을 때 아이가 새 친구를 잘 사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걱정이 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친구들이랑 수업을 해봤는데요. 수업을 해보면서 느끼는 점들이 좀 있어요. 여러 친구들 관계 안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잘 이야기하고 자기를 잘 지키면서도 자연스럽게 인기 있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친구들한테 계속 휩쓸려 다니거나 아니면 무조건 친구의 의견을 따라가기만 하거나 혹은 너무 많은 장난을 쳐서 아이들이 싫어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의견을 잘 지키고 인기 많은 친구들은 과연 외향적인 친구들만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리더십이 많고 외향적 성향이라고 해서 무조건 친구들이 다 따르고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친구들이 친구들로부터 인정받고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친구가 되는지 그 아이들이 가진 결정적인 특징 3가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특징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자녀와 소통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많이 좋아하는 친구들의 특징 첫 번째는요. 바로 긍정적인 말투를 많이 사용하고 친구를 잘 공감해주는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는 아무래도 토의하고 토론하는 수업이다 보니 친구들끼리 상호작용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그때 아이들의 반응을 잘 관찰하다 보면요. 친구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 잘 수용해주고 그 의견에 대해서 빈정거리거나 기분 상하게 말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의견을 잘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일단 반응이 좀 긍정적인 반응을 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의견을 냈을 때 이런 반응인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너의 생각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있잖아, 나는 이런 의견도 있어. 이건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친구가 실수를 하거나 혹은 좀 뒤늦게 수업에 들어와서 부족하거나 못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도 이런 성향을 가진 친구들은 그 친구를 타박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와줍니다. 토론하거나 이런 상황이 다 끝난 이후에도요. 자기 소감 발표를 할 때도 이 친구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말투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친구들은 저희가 팀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쟤 때문에 제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는가 하면 우리 팀 모두가 다 이렇게 열심히 해줘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이야기할 때 사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들을 때 왠지 기분 나쁜 경우들 있지 않으세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도 좀 기분 나쁘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친구의 마음을 잘 공감해 주면서 친구에게 자기 의견을 잘 전달하는 친구들도 있죠. 자기의 말도 잘 들어주면서도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친구 옆에 가면 아이들이 기분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 사이로 아이들이 점점 모여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어머님들께서도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아이가 뭔가 어떤 결과물을 딱 가지고 왔을 때 칭찬해 주시면 좋습니다. 칭찬이 좀 박한 어머님들 계시죠? 이 정도는 뭐 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너는 너희 반에서 몇 등 했는데, 그럼 100점을 맞았다고 했을 때도, 그럼 100점 몇 명 맞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학부모님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이가 무언가 결과물을 가져오거나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긍정적인 말투로 칭찬도 해주시고, 반응을 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감정을 잘 수용해 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내 감정을 수용받아 보지 못한 친구가 친구들의 감정 수용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도 아이에게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시고 또 아이의 감정을 그대로 잘 수용해 주시면서 대화를 한다면 아이도 분명 친구들한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친구가 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는 친구입니다. 어머님들이 정말 많이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아이는 분위기를 좀 타서 수업에 들어올 때 그 반 분위기가 어떤가요? 라는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그런 아이의 특성을 잘 살펴봐서 잘 맞는 모둠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학교는 어떻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꼭 원하는 친구들로 모둠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의견을 제대로 명확하게 표현할 줄 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싫은데도 끌려가는 친구들 있고 또 그걸 보는 어머님들 마음이 되게 속상하신 경우들이 많거든요. 내 아이가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머님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이가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한다는 것과 친구의 마음을 막 상하게 하면서 내 의견을 무조건 주장하라는 것. 이건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좀 싫어하는 친구의 특성은 이런 게 있어요. 친구들의 의견에 대해 수용하지 않고 내 의견을 끝까지 고집하는 친구입니다.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근거를 가지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견이 맞다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 자기의 의견을 명확하게 말한다는 것은 무조건 자기의 말을 끝까지 따르라고 고집부리고 자기의 주장을 꺾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두 가지로 혼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교육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자기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표현하되 친구의 의견도 함께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 같이 무언가 주장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주장하는 상황에서 서로 부딪히게 됐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래, 네 생각도 맞지만 내 생각은 이래 라고 친구의 생각도 존중하고 내 생각에 대해 얘기하는 태도도 필요하고요. 특히 저학년이나 중학년이 친구들 사이에서 놀다가 어떤 놀이를 하자 할 때 서로 하고 싶은 놀이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번엔 네가 먼저 하고 싶은 걸 하고 다음에 내가 먼저 하고 싶은 거 할 때 너도 따라줘야 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집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을 주시면 좋을까요? 아이들이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여러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 친구가 이렇게 주장하면 너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라고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아이가 답변했을 때 너는 왜 그런 선택을 했니? 라는 이유까지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의견을 너무 강하게 고집부리며 주장하지는 않는 것. 나의 의견을 명확하게 말할 때 친구의 의견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고 자기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친구들도 이 친구를 인정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협력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입니다. 제가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까지 모두 다 만나 수업을 해봤는데요. 이 모든 전 학년 통틀어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유형 어떤 유형인지 아세요? 바로 무임승차하는 친구들입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친구들과 팀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면 학교에서도 모든 수업을 진행하면서 팀 점수를 받아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고 그대로 점수만 받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친구들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무임승차하는 것 정말 싫어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에요. 뭔가 역할을 맡았으면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역할을 잘 해내고 좀 부족한 친구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친구들이 더 그 친구에 대해 신뢰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역량을 기르려면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에서도 자녀와 함께 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식사 준비를 할 때도 아이한테 어떤 역할을 주는 것, 혹은 청소를 할 때도 어떤 역할을 주어서 다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제대로 완수하게끔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하고 난 이후에도 이야기 나눠볼 수 있겠죠. 우리 같이 일을 해서 너도 그만큼 잘 해낼 수 있다는 걸 알았어 라는 피드백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이도 이렇게 같이 무언가를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도 한번 의견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아이들이 그냥 내재적으로 갖게 되는 거거든요. 밖에 나가서도 얄밉게 행동하지 않아요. 이렇게 집에서도 함께 해본 친구들은 밖에 나가서도 그 행동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와 똑같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 모든 친구가 인기 많아야 할까요? 라는 생각을 저는 하기도 합니다. 혹은 모두가 좀 다 외향적이어야 하나요? 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굉장히 내향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외향적인 친구들만 꼭 눈에 띄고 하는 모습들이 좀 아쉬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오래 두고 보면요. 이런 내향적인 성향이건 외향적인 성향이건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면서 자기 의견을 잘 이야기하고 자신이 맡은 역할을 끝까지 잘 하는 친구들은 누구에게나 좀 사랑받는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싫어하는 행동만 안 해도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인승차를 한다거나 너무 내 고집만 세워서 내 의견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한다거나 뭔가 친구가 이야기할 때 그거에 대해 계속 부정적인 반응을 하거나 너무 험한 말을 그냥 좀 세 보이려고 계속해서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행동하는 것만 하지 않아도 친구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어른들도 인간관계가 더 큰 스트레스이지 않나요? 아이들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지만 점점 또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 친구로부터 소외당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좀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학교라는 사회에서 좀 편안하게 자리 잡고 친구 관계도 원만하게 잘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거 아니지만 집에서도 아이의 감정을 잘 수용해 주시고 또 아이에게 이런 여러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도 나눠 보시면서 생활한다면 분명히 아이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